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료용 곤충까지 얘기를 했고, 이 중에서 학습 애완용으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정서곤충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서곤충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곤충에서 이 나올 분야가 그 쓰는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예, 써야 되는 분야는. 그럼 정서곤충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또는 서술을 하시오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곤충으로 유통 판매 가능한 게 156종인데 숲을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곤충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천적, 그 다음에 화분매개, 환경정화, 식용, 약용, 그죠? 학습애완, 그 다음에 사료용 곤충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학습애완용 곤충으로 유통 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정서곤충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인간이 심미적, 그죠? 심미적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취미, 레저, 이런 문화 활동의 전반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으로 합니다. 그죠? 기르며 관찰하는 애완용이나 과학, 합성용뿐 아니라 곤충 생태원의 체험 관람용, 지역의 행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 축제와 이벤트용 등으로 이용된다. 요거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거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직접 진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정서곤충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곤충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고 관찰하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서곤충은 치유 목적으로 애완용 또는 학습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개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특이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종들이 많다. 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서술식으로 아까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답이 아니라 사지선답이죠. 사지선답 또는 단답도 있긴 합니다. 이것은 단답이 아니고 사지선다행으로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죠?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정서곤충에 갖춰야 될 조건이냐? 첫째는 위험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아시겠죠? 냄새 나거나 이게 위험하다, 뭐 찝어서 성체를 내거나 냄새가 지독하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질병이나 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요거. 그 다음에 외행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경제성으로 보면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정서곤충을 이용하는데 장점이 이거는 뭐가 있느냐 보면,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곤충이 가장 큰데, 곤충은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거의 제약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작죠. 보통 뭐 몇 미리에서 커야 몇 센치 정도니까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또 손쉽게 키울 수 있고, 그 다음 몸집이 큰 대동물에 비해 위험성이 작다. 그 다음에 곤충은 짧은 기간 내에 한 사리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장점. 곤충은 생물 군 가운데서 종의 다양성이 크고 공간에 제약이 없고, 그죠? 비용도 적다. 그 다음 위험성이 작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한 사리 과정을 전부 관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곤충으로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 현재까지 정서곤충으로 치유 프로그램 개발하고 효과가 증명된 것은 왕귀뚜라미. 귀뚜라미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작은 애가 있고 큰 게 있습니다. 왕귀뚜라미,
그 다음 호랑나비, 누이의 나방, 그 다음 장수풍뎅이, 요것들이 정서곤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델5AHP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된 선발 평가 지표 보면 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런 게 있다.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 75종 가운데 우선 대상종, 준대상종, 검토대상종 등으로 구분하여 우선 이용에 적합한 정서곤충종을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뭘로 나오느냐 하면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이건 제가 뭐 찍으면 좀 그러시게 하긴 한데 일단은 요 꽃무지과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꽃무지과. 이 꽃무지과가 이 사슴풍뎅이, 점박이 꽃무지류, 긴다리 호랑 꽃무지 요거는 아까 흰 점박이 꽃무지 있죠. 요게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식약용으로 지금 매출이 약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는 식의약으로 엄청 큽니다. 근데 식의약으로만 생각하는데 성충을 요게 활용하시면 애들 이제 놀이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는 예상 문제라고 봅니다. 요걸 중심으로 다 외우시면 좋지만 뭐 하나를 꼭 찍으라 하면 이걸 짚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뚜라미과는 아시겠죠? 귀뚜라미 들어간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그 다음에 방울벌레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별이 좌우로 있다. 쌍별입니다. 이게 소리도 이 귀뚜라미가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아시죠? 어떻게 냅니까? 예? 날갯짓을 합니까? 아니면 꼬리를 탁 흔듭니까? 확실합니까? 매미류 같은 것은 꼬리를 탁 합니다. 그 방울뱀 있죠? 방울뱀은 주로 꼬리에서 많이 냅니다. 탁 흔들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여기에서 예.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와 예. 또 정서곤충으로 예. 치유에 이용되는 곤충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시험 문제 내려고 하면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러면 출제 요원을 이제 보면은 지금 정서곤충을 하지 않습니까? 정서곤충을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호랑나비하고 그 누에 예. 그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만 이제 내려고 보니까 너무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출제자의 목적은 뭡니까? 그죠? 그럼 정서곤충인 것은 아닌 것은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 네 개만 외우고 다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책에 있는 거는 나옵니다. 절대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40명 중에 15명, 16명 정도가 1차에 합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들 합니다. 열심히들 하지만 그 정도 이상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은 가면은 난이도를 어떻게 하시오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분류를 쫙 합니다. 난이도 5단계로 보통 합니다. 3단계로 하기도 하지만 5단계로 아주 어려운 거 30%, 보통 어려운 거 20%, 딱 이제 어려운 거를 50%딱 맞춰놓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쉬운 거, 뭐 예를 들어서 한 20%, 30%. 그럼 몇 점 받아야 됩니까? 1차에? 60점 받아야 되죠. 그럼 난이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지금 이제 1차 같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출제위원들도 뭐 알아서 내지만 지금 3차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 다 해놨습니다.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꼭 자기들이 낸다면 여기서 뭐 의도치 않게 다른 것도 낼 수도 있지만 다 하시면 좋지만 꼭 알아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 그죠? 어디 갔으면 꽃무지과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많은 곤충들 중에 왜 네 가지밖에 정수곤충으로 선정이 안 됐을까요? 아, 선정된 거는 지금 아까 이제 정수곤충으로 해야 될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건이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약한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정감이 가야 되는데 이게 혐오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나비는 호랑나비 같은 거 보면 좋죠. 근데 꽃무지도 좋긴 하지만 픽 날아다니면서 똥을 한 번씩 삑 사면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일단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애들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애들이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주로 애들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한 게. 그래 하다가 이제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병을 감염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병을 감염시킨다는 건 뭡니까? 이게 부식되는, 썩는데, 그름 같은데 갔다가 왔다가 하는 자라나는 이런 애들은 또 파악을 못 시키고,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찌른다든지 불 같은 건 안 되겠죠. 찌르지 않습니까? 좀 찌르거나 물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걸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왜 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문의까지 찾아가면은 이제 오늘 못 끝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귀뚜라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랑나비, 누이에, 장수풍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에는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자원으로 선발되어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된 뒤 현장 적용을 거쳐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요 왕귀뚜라미 요거 있죠, 그죠? 4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정규 수업이란 방과 후 수업 등의 치유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체험교육장, 농장 등에서 아동 및 노년층 대상으로 현장 적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서곤충은 4개를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왕귀뚜라미는 보면 불완전 변태입니다. 그죠? 불완전 탈바꿈하고, 나머지는 소위 꽃이 집을 지어서 소위 코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번데기를 거쳐서 완전 변태를 하는 겁니다. 호랑나비, 누이에, 장수풍뎅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에서 키우실 때 중요한 게 먹이입니다. 귀뚜라미는 그 먹이를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자습성이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얘가는 주로 뭘 먹느냐 하면 닭사료 있죠. 현장에 가보시면 양계하실 때, 닭 키울 때 닭사료를 많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싸고 담백가가 높고 괜찮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나비는 이제 기주식물이 뭐냐면 여기 중심으로 얘가 이제 서식하는 그걸 이제 기주식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랑나비가 주로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운항나무라는데 거기에 중심적으로 붙어 있다. 살고 있다가 그러면은 호랑나비가 많이 있으면 운항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별로 없으면 유인을 해서 나무를 심어 놓고 유인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에는 먹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뽕잎이죠. 근데 이제 누이를 겨울에 우리가 키울 수 없는 것은 온도적인 문제하고 그 가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공 사료를 뭐 만들고자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차, 찻잎도 가장 맛있는 차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예. 뭐 그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4, 5월이지 않습니까? 맨 첫 번째 나오는 오전이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죠. 그러면 이 차가 가장 맛이 좋고 가치가 있다. 이거는 뽕잎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일명 봄누에, 봄에 나온 누에를 봄누에, 그 사료를 봄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나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품질이 좋겠습니까? 별로겠습니까? 네, 별로입니다. 왜 별로냐 하면 여름이 어떻습니까? 고온다습하죠. 그죠? 고온다습하니까 얘 뽕잎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뭐 솔직히 병도 좀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건 어떻습니까?
갈 거는 뭐 병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너무 어시다 그런 딱딱하다, 약간 부드럽지 않다. 예, 그래서 조금 기호도가 이 누이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 누에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도 처음에 나오는 거 과채류 같은 것도 맛있지, 좀 시간 지나면 별로 좀 그렇죠? 안 그런가요? 하여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이제 다 사실은 이 라이프 사이클 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R이 며칠이고 일령이 며칠이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다 하다가는 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한 세대 완키뚜라미는 석 달, 호랑나비는 40일, 누이에 45일, 누이는 36일에서 56일까지 갑니다. 그는 평균 45일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수풍뎅이는 180일,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80일, 280일까지도 갑니다. 어쨌든 요 장수풍뎅이는 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요거는 이제 실제 하실 때 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 장수풍뎅이는 요거 성충은 애들 이제 놀이나 싸움 붙이는 데 쓰기 때문에 어른은, 노인은 안 된다 하지만은 노인분들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옛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이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왕귀뚜라미는 가을을 대표하는 소리곤충입니다. 그래서 숲끝이 뭡니까? 소리를 어떻게 낸다 했습니까? 아까 꽁지를 했습니까? 날개를 했습니까? 날개죠. 예, 이건 꽁지가 아닙니다. 날개입니다. 그죠? 날개를 비벼내는 소리야. 조용하면서 아름답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곤충 자원이 되고, 특히 역사 문화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라는 용도로 사람들이 기억이 있다. 치유 자원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귀뚜라미 중에서 왕귀뚜라미입니다. 생태적 특성을 보면 왕귀뚜라미는 알, 애벌레, 어른, 성충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불완전 곤충이다. 야생에서 1년 1세대, 땅속에서 한 6, 7개월 보내고 봄에 부활을 해서, 그러니까 알을 깐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 말은. 그러나 어른벌레는 8에서 10월에 걸쳐서 출현한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귀뚜라미는 몸집이 2cm에서 2.6cm 정도, 귀뚜라미 무리 중에서 비교적 크다. 몸 색깔은 갈색이나 흑갈색으로 광택이 있다. 머리는 크고 검으며 겹무늬로 흰색 띠무늬를 가져서 눈썹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걸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 왕귀뚜라미 특징에 관해서 서시역하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특징을 갖고 사지선다형으로 낼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왕귀뚜라미는 암컷 소리 냅니까? 안 냅니까? 예, 아시겠죠? 수컷만 소리 낸다. 수컷 앞날개 안쪽에 굴곡이 있어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는데, 주로 암컷을 찾거나 자신의 존재를 표시하고 영역 다툼할 때 소리를 냅니다. 왕귀뚜라미 애벌레는 색이 검고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흰띠가 특징이며, 이 시기에는 산란관이 보이기 때문에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 알은 몇 밀입니까? 3mm의 깊적한 형태입니다. 3mm 하면은 뭐 눈곱만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알로 지내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자연 상태는 6, 7개월인데 인공적으로 하면은 2, 3개월 정도 지나면 애벌레로 보호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왕귀뚜라미 크기, 여기는 분류를 하면 메뚜기 목입니다. 메뚜기 목, 귀뚜라미과 크기는 이렇고, 분포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분포를 한다. 자, 그 다음 사육 조건은, 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육 조건, 이게 뭐 다 외우시려면 밤새고, 잠을 깨시고 25를 기억을 하십니다. 25도. 됐습니까? 사람의 체온 몇 도입니까? 예, 30, 지금 연세 드신 분은 35.5도, 어린이는 37도 될 겁니다. 38도 넘어가면 문제되죠. 그럼 암에 안 걸리려고 하면은 37도만 유지하시면은 암에 안 걸린다, 그죠? 그래서 어민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몸이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면역력을 일으키려고 하면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손뼉을 치고, 손등을 치고, 발등을 치고,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은 좀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 났으니까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9번대. 9번대. 9번대가 어디입니까? 9번대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겹치는데. 요 위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계단랑이 치십시오, 지금. 좌우로 10번씩 치십시오. 그건 성의 없이 그 치시면 안 되고 좀 세게. 아니, 너무 세게 치시면. 네, 치셨습니까? 됐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를 치겠습니까? 이제. 보셨습니까? 자, 보시면서 치면서 허! 소리 냅니다. 시작!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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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하셨습니까? 자, 지금 그는 10번 하셨으면 지금부터 헛웃음을 웃습니다. 7초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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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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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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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앉아있어. 자, 이거 왜 하느냐면 이렇게 웃으시면 가짜 웃음이라도 웃으시면 우리 안쪽에 있는 650개의 근육이 다 움직입니다. 이게 치유로서는 아주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겨드랑이라든지 발꿈치 이건 뭐라 그러면 사타구니 왜 치느냐 하면은 여기에 림프관들이 다 몰려 있어요. 이걸 두드려 주면은 순환이 잘 됩니다. 뭐 여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해주시면 남자는 전립선 문제 해결, 여성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건강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뭐라고 하려서 한 발로 저는 이 할 때 계속 치고 있었죠, 그죠? 뭐 느끼셨습니까? 강의하면서도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래 하시라고요. 논의 뭐 합니까? 건강 지킨다. 그래가 점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명 힙업이 딱 됩니다. 더 올리면. 그럼 딱 다리도 올려가면서. 그러면 자기 건강은 10년 이상 확 완전히 달리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러 왔는데 야, 저분은 뱃새가 들어 보이고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뭐 광택도 없고 검은 건 좋아요. 검은 비타민 D를 많이 흡수를 하니까 빛을 보면 건강해 보이고 좋은데 아유, 힘이 없어 보이고 막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오신 고객분들이 딱 오시고 보니까 야 젊어 보이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아, 내 70인데 왜 하면 막 기절할 정도가 돼야 그죠? 그럼 다리도 뭐 근육이 팍 써가지고 뭐 가는데 다른 분들 헥헥헥 하는데 저건 척지법 쓰나 할 정도. 그래서 자기 건강은 반드시 오늘 하신 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곤충 사용할 때 몇 도라고 했습니까? 25도입니다. 습도는 예, 50%인데 50%에서 65%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수분이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낮아도 되죠. 높기는 높은데. 어릴 때는 높아야 됩니다. 어릴 때 높아야 되고 통상적으로 많이 자랄수록 수분이 내려와 줘야 됩니다. 예, 어릴 때는 병에 대한 수분이 많은 것, 병에 대한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충 뭐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탈피를 4번, 5번 했는데 습도가 95% 이라면 아마 병들어 꼬들꼬들하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커서는 습도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면은 병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H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그 다음에 광주기는 요거 보십시오. 이게 매일 밝게 해주면 아가 우리 사람도 그렇죠. 딱 뭡니까? 9시 되면 불 딱 끄고 완전하게 암 상태, 완전히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주무셔야 꿀잠을 주무십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전화기 켜놓고 뭐 유튜브 본다 하면 TV 켜놓고 주무신다 하는 분들 다음에 일어나면 뭐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절대 뭡니까? 모든 전열기는 내 주변에 있는 걸 딱 그 시간에 전부 차단하십시오. 9시면 9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 호르몬 모든 물질들이 언제 가장 분비되는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야행성이 돼갖고 막 나는 밤에 막 이렇게 하는 순간 건강하면 알아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여튼 꼭 지켜주시는데, 이것은 낮에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한다 했습니까? 16시간. 그건 밤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네,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해 주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서 부화한 애벌레는 30도씨에서 15일간 사육 후에 25도씨 조건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이제 사육을 하시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고 이거 키우다 보시면 가장 문제가 사육실은 내가 이제 사육실을 뭐 사이즈별로 하시겠죠. 요걸 여기에 한 40평 되지 않습니까? 여기 40평 됩니다. 40평 되면 이걸 내가 뭐 4등분해서 10평으로 해서 키울 건지, 아니면 5평으로 해서 복도 빼고 이동 공간 빼고 그죠? 해서 뭐 8개로 나누실 건지, 그거는 경제성 평가를 해가지고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육사 만들 때 실수를 하시는 게 턱을 다 만듭니다. 턱 만드는 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분입니다. 턱 만들려면 이게 카트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턱 하고 뭐 걸쳐 놓고 이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평탄하게 딱 세면 소위 콘크리트 쫙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스콘을 쫙 입히든지 맨질맨질하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카트는 마음대로 하고 문은 완벽히 만드셔야 됩니다.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거나 못 나가 있고. 그리고 환풍, 이 공조 시스템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조 시스템이 안에 사육을 계속하고 사람이 숨을 쉬니까 CO2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생육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습도도 아까 지금 애는 알에서는 30도씨에서 습도가 높도록 유지를 해주고, 그죠? 애벌레가 이제 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자라서는 25도씨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것처럼 배는 조건은 온도를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충을 키우는 거예요. 알을 키우는 거. 여기는 뭐 변태 한걸 키운 거, 애벌레 뭐 1형, 3형을 키우는 이런 식으로 방을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애들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애들 보고 들어와서 구경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애들은 온데 다니거든요. 병원기 들고 와서 다 옮겨놓고 갑니다. 지는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아, 교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이 다 들어 죽었습니다. 통 하나 있지 않습니까? 통에 케이지 이렇게 사육을 하거든요. 하면은 뭐 다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우리 옷 투명한 거 넣는 것처럼 케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자에 이제 넣고 키웁니다. 그래 쭉 키우다 보면은 여기 만지죠. 여기 병 들었죠. 그죠? 그럼 다음 통에 가서 또 사려주거나 또 만지죠. 또 가죠. 싹 더 가면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전멸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곤충은 병에 걸리면 치료가 없습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예방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에 아무리 이쁘고 귀여운 손자국 안에 들어오는 거는 본인 말고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딱 출입구에는 에어워시를 딱 설치해야 됩니다. 그 정도라도. 그래서 안에 바깥 옷을 딱 갈아입고 안에서 입는 옷을 따라 입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발 여기 하고 우리 구제역 발생했을 때 하는 것처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안에 10만 마리가 들어있는데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마리 들어있으면 한 마리 10,000원이면 10억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근데 이 귀뚜라미는 그걸 안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아까 곰뱅이 같은 경우, 장수풍뎅이 말씀드렸죠. 4만원, 5만원 케이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료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료를 지금 말씀드린 게, 어분하고 밀기울은, 이거는 다양하게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료가 제일 싸게 친다고 했습니까? 네, 닭사료 개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솔직히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십시오. 어분하고 밀교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당근, 뭐 채소를 또 썰어준다. 그러니까 치유 목적으로 할 때는 괜찮습니다. 조금 만들어가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좀 대량으로 한다 하면 얘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주식성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빵, 과자, 삶은 달걀, 채소류 등이나 물고기, 사료를 먹일 때 채도 가능한데 뭐 다양하게 자주식성을 다 먹습니다. 먹다 남은 거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른벌레로 성장하게 되면 먹이와 채소는 애벌레 시기와 동일하게 제공하는데 자연에서는 땅속에 산란하지만 실내 사육에서는 짝짓기 후에 산란을 장소로 플로라폼 6면체 3, 9cm로 사육통 안에 넣어줍니다. 산란받은 플로라폼 이거는 2주간 25도씨, 보온을 10도씨로 2달간 저온 저장합니다. 저온 저장 후에 25도씨에서 20에서 30일간 보관하면 애벌레로 부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갑니다. 얘 사육할 때 사육 적정 온도 몇 도십니까? 상대 습도는? 됐습니다. 예. 아, 그리고 방관하지 그 시간은? 방관하지? 예, 낮밤만 가고 제가 밤낮 했습니다. 8시간, 16시간. 예. 자, 요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육시 주의사항. 요거는 실전했습니다. 실전. 귀뚜라미 사육시 사육통 안에 수컷만 키울 경우 서로 영역 다툼이 심하다. 서로 무기식입니다. 이 카니발로서 하는 거 있죠. 그죠? 육식성. 이게 저끼리 막 한 마리밖에 안 남습니다. 한 마리도 상처받아갖고 이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암컷을 적정 비율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암컷 3마리, 수컷 4마리 정도 비율이 적당하다. 근데 이제 그 경제성으로 따지면은 내가 이걸 알을 받아서 키울 거냐, 아니면 이걸 그냥 키워서 말 거냐 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애완, 뭐 이런 쪽이죠. 그죠? 예. 정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왕은 귀뚜라미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명이 마음을 치유하는 왕 귀뚜라미. 그럼 다른 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만 치료합니까? 하여튼 뭐 다른 식으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곤충에 먹이를 주고 돌보는 활동 중 우울감에서 요거 적으십시오. 마크하십시오. 우울감에서 하고 불면증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우울증 아주 중요하지. 우울증 걸리신 분들 자살률 1위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예, 우울증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주변에 계시면은 반드시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이 잠 못 드시는 분, 못 드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왕귀뚜라미를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선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해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차로 4회차로 해서 이렇게 하고 효과 측정, 설문조사하고 신체검, 세례, 타액, 알파 아밀라제, fMRI라든지 그 다음 치유 효과를 보니까 우울증 지수 감소되고 정신적 영역의 삶의 질장과 스트레스 감소, 인지기능 개선. 여기 그 혈액 검사해 보시면 건강검진 하실 때 우울증 지수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건강검진 하시면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거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어플에서 깔 때 더 건강보험 지금 하나 적어 놓으세요. 더 건강보험 그걸 어플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보시면 지금까지 건강검진 받은 거 10년 이내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뭐 당 수치가 어땠고 혈압이 어땠고 같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치를 보시고 아 어디가 나빠지고 있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안 합니다. 안 하시고 뭐 합니까? 아니 뭐 빨간 거 없네. 뭐 의사 선생님 소견에 별거 없네 하면은 건강하다고 막 술도 마음대로 드시고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 순간 이제 한 2년 사이에 팍 나빠져서 뭐 신장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은 투석해야 됩니다. 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건강 잘 챙겨. 그리고 그 안에 우울증 지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항목들을 놓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갖고 하느냐 하면 이 MRI 영상 분석을 합니다. 두뇌의 활성도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체험 안 하니까 그냥 요 상태로 있습니다. 있는데 요 곤충 체험을 딱 하니까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건 활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나 치매 환자들 잘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막 애들 한번 보시면 막 설치죠. 막 뛰놀죠. 그 우울증이고 이게 치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브레인이 어느 정도 활성을 띠느냐. 자, 지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백회, 백회 아시죠? 100가지 혈이 뭉쳐있대, 백회. 여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디냐면 기 여기로 했었다. 바로 이 해가 요 가장 높은데 바로 뒤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 자기가 고개 좀 들어간다 하면은 치매가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세포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 여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듭니다. 뒷꼭지가 아니고요. 요 맨 높은데 요 바로 뒤에 용물 뒤에 손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경동맥 초음파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호랑나비 보시면 이게 이제 나비모구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속과 문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이제 이 호랑나비와 더불어서 이게 고추잠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추잠자리는 아직 지금 등기가 안 돼 있고 어쨌든 고추잠자리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얘가 날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좁은 장소에 같이 있으면 잘 가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키우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생애주기 한 살이 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그래서 나비 전생의 과정과 함께 있는 장점이 있고 애벌레 시기는 그 모습이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그 쥐 모양을 바꾸는 거, 그거 있죠. 그 뭐라 그러지? 그 동물 중에 카멜레온 막 이 변하지 않습니까? 처럼 의태 행동에는 그런 겁니다. 그건 소위 뭐 막말하면 안 잡아먹히려고 그죠? 지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의 단계로 성장하는 변화무쌍한 모습과 냄새 뿔을 이용한 자기 보호 활동 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먹이 식물을 확보하기에도 용해서 치유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다. 요 이제 과정 보시면 앞에 이제 귀뚜라미하고는 다르게 완전 벤트를 하죠, 그죠? 요 번데기가 있습니다, 그죠? 알, 그다음 애벌레, 번데기, 그다음 성충 이렇게 완전 탈바꿈, 완전 벤트를 한다. 1년에 2회 발생하면 3, 10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호랑나비는 봄형하고 여름형이 존재합니다, 그죠? 봄형은 겨울 월동을 하고 나온 개체입니다. 월동에는 겨울을 지나는 거죠. 12월, 1월, 2월 지나고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 7.5cm 정도 되고 색채감이 오밀조밀합니다. 여름형은 봄형 개체들이 난 알이 성장 것으로 키가 크고 한 10cm 정도 큽니다. 그죠? 그 다음 호랑나비의 특징은 검은 바탕에 노란색 줄과 전무늬와 앞날개 중간, 윗면 중간에 갈비뼈처럼 생긴 줄무늬가 존재합니다. 뒷날개 끝쪽에 붉은 점이 특징입니다. 호랑나비는 유청의 목에 운항가 식물에 알을 놓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기주식물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호랑나비 애벌레는 오랭까지 존재합니다. 이 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알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 부화라고 한다 했죠. 부화. 그러니까 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다. 그거 부화입니다. 이것도 알이니까 부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일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령은 알에서 깨어나온 그 개미처럼 보이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알을 버는 거, 껍질을 버는 겁니다. 그건 탈피라고 합니다. 탈피. 예. 그래서 이제 탈피를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세 번 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랭이라고 하면 탈피는 몇 번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심도 있게 질문하면 틀립니다. 이제 부화는 한 번 했죠. 탈피는 4번 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예.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5번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나비 애벌레는 냄새불 했고 먹이를 충분히 먹은 오랭 애벌레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신합니다. 그래서 실을 려 몸을 고정한 다음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로 지내는 시간은 한 10일 정도다. 우리가 곤충에 고정하면은 어디입니까? 예? 예천 들어보셨습니까? 예천 곤충 축제 뭐 나비 한용으로 예천 말고 아니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예천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충남이 또 엄청나게 또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많이 지금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치유농업 관련해서 이 곤충 산업, 저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비목입니다. 오랑나비과고 크기는 한 10.5cm 정도. 그리고 분포하는 것은 한중일, 타이완, 아무르 지방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사육 조건은 아까 몇 도씨였습니까? 온도? 그는 이거는 한 3도씨 조금 버릇하죠, 그죠? 습도는 몇 프로입니까? 50%죠, 그죠? 그 다음에 광주기는 요거는 14시간이죠, 그죠? 예. 그러면 아까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16시간. 꼭 굳이 시험을 낸다면 이렇게 내는데, 그런데 이런 시험 문제를 못 냅니다. 왜 못 내느냐 하면, 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낼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시간, 이렇게라고는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갖고 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문안과 식물과인데 루타를 화분에 키워서 호랑나비 알을 붙여 사육합니다. 사월행 되면 먹이 활동을 하고 먹이가 부족해서 아닌지 살펴보고 새로운 화분을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번데기 시기에는 애벌레 시기 사육전과 동일합니다.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10일 정도 지나면 어른 벌레는 호랑나비 볼 수 있다. 월동 번데기를 만들기 130 애벌레는 몇 도씨입니까? 18도씨 조건에서 맹기는 밝을 때입니다. 낮, 그죠? 9시간. 안기는 어두울 때 15시간.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예. 월동 번데기 만들 때입니다. 이것은. 번데기를 만들 일반 냉장고에 보관한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번식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서 깨어나갖고 이제 영을 더 하려고 하면은 이제 소위 장일 조건.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아니다. 야, 자야 된다. 계속 가면 겨울이 오겠어. 더 못, 얼어 죽지 않습니까? 좀 자라. 하면은 뭘로 지금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번데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야, 제발 좀 자. 그럼 자는데 계속 낮인데 얘가 자려고 하겠습니까? 안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을 짧게 하고 밤을 길게 해버립니다. 예, 그겁니다. 요거는 식물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 원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냉장고는 보통 이제 4도씨, 0도에서 4도씨인데 여기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최소 2개월에서 1년간 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한 이후에 상온 25도씨 보관하면 약 10일 후에 우화를 합니다. 날개가 달리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개념이 부화하고 우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부화는 뭐였습니까? 예, 알을 깨고 나오는 거 부화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날개를 달고 나오는 것을 우화, 이렇게 용어를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른벌레는 애벌레와 달리 꿀을 빨아먹기 때문에 충분한 흡미를 공급해야 된다. 흡밀 뭔지 아시겠죠? 꿀, 먹는 꿀 이 말입니다. 주변에 꽃이 없을 경우에는 10% 꿀물, 그는 꿀1의 물 꿀을 이용해서 먹이를 주면 됩니다. 암컷 한 마리가 100개 내외의 알을 산란하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짝짓기를 잘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요것 때문에 사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나비라든지 이런 거 해놓은 데 가보시면 이게 보통 폭이 한 10m는 됩니다. 이게 직경이. 하고 높이는 최소 3m 이상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안에 운항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고 애들이 놀고 숨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온도도 25도씨에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짝짓기는 알을 이제 놓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누이에는 알을 몇 개 정도 놓을 것 같습니까? 누이. 엄청 많이 놓겠죠. 그러니까 털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내뱉으십시오. 내뱉고 털리세요, 그냥. 1000개, 500개입니다, 500개. 누이 500개. 군뱅이는 60개에서 80개. 예. 벌 중에 가장 많이 알을 놓는 건 1000개 놓습니다. 대단하죠. 예.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오면은 설명할 때 퀴즈 대회, 알을 가장 많이, 다음 중 알을 가장 많이 낳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하면 애들이 뭐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호랑나비를 이제 치유하는 프로그램, 예입니다. 그래서 이 해보니까 제목이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입니다. 그죠? 전주입니다. 그죠? 고창 마을회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효과 측정은 이제 설문조사 타이거 알파 아밀라제, 그죠? 아밀로스 전분을 분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혈압, 심박동 검사하고, 치료효과는 스트레스 감소라든지 삶의 만족도 증가, 주관적 행복감 증가, 우울 지수 감소,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것도 설문조사 하실 때 애들 막 흥분해가 하시면 안 되고, 안정하게 다 하고 나서 딱 애들 잘 앉힌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누이 나옵니다. 누이는 아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천충이라고 합니다. 천충이 뭡니까? 하늘이 내려준 귀한 곤충이다.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의 곤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효능이 있었다. 그래서 아래서 야벌레 번데기 어른 성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생이 38일에서 56일까지 이렇게 길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38일, 40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에 뽕잎을 먹고 산다. 그래서 뽕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봄에 알에서 깨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알에서 막 깨어나오는 것을 개미누에. 이 생긴 게 꼭 개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3mm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3일 정도 뽕잎 먹고 나면 하루 동안 안 먹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습니다. 근데 허물은 지가 또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고 나면 오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뽕잎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보다 몇 배입니까? 예, 10,000배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지구상에 생존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 중에 그 알에서 비교해서 성충이 되거나 가장 컸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에 하나입니다. 몇 배? 10,000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포유류. 포유류는 젖을 빨아먹는 걸. 고래는 알을 놓습니까? 새끼를 놓습니까? 네, 새끼 놓습니다. 그 이제 고래도 고래지만 더 시한 게 있습니다. 곰입니다. 곰 새끼 낳았을 때 몇 그램 정도인지 아십니까? 60g에서 100g. 예. 100g 치고 만약에 막 1톤 됐다 하면은, 그러면 100g에서 자, 1kg 되면은 몇 배입니까? 10배죠. 그럼 1톤 되면은 10,000배죠. 이거하고 같죠. 근데 1톤은 좀 그렇고 500kg 되면은 5,000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유류 중에서는 곰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애벌레 몸마디 등 쪽에는 반문이 있다. 이 반문이 이 반달처럼 요렇게 생긴 무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마디에 있는 것을 안상문, 제5마디에 있는 바늘문, 8마디에 있는 것을 성산문 이렇게 부릅니다. 제11마디 등 쪽에는 조그만 돌기가 있고 이를 꼬리뿔이랍니다. 등 맨 끝에 보면 꼬리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이는 신을 뽑는 대표적인 곤충입니다. 몸 내부 소화관의 양측면에 실샘이 한 쌍으로 존재하고 누에는 뽕잎만 먹기 때문에 뽕잎이 충분히 있을 때 사육하는 것이 좋고 꼬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누에 꼬치 하나가 있는데 요걸 실을 뽑아내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5kg? 예, 5kg는 좀 크고 길고 1.5kg. 과거에 우리가는 한 600에서 800m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에 꼬치 실 하나 내가 그 우물의 깊이를 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어쨌든 1.5kg, 1kg에서 1.5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비단을 평가할 때 과연
그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그냥 길이로 쭉 가는 거 하고 이게 강도하고 탄력성하고 이게 다 검증을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꼬치는 최대 1.5kg까지 갑니다. 뭐 1.5kg 엄청나죠, 그죠? 한번 떼어가려면은 뭐 한 몇 번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안에는 이제 번데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약 일주일 지나면 나방이 꼬치를 뚫고 나와서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을 몇 개 놓는다고요? 예, 500개. 자, 사육 조건 아까 몇 도씨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25도 기억하라 했죠? 1, 2도만 높여주면 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상대 습도 1령입니다. 그죠? 습도를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높여야 되겠죠. 90%. 그래서 이제 다음 령으로 2령, 3령, 4령 내려갈 그 영이 진행될수록 온도는 1도씩 낮추고, 그죠? 습도는 예, 5%씩 낮춰줍니다. 그래서 N후에는 어린 누에를 말합니다. 1령에서 3령씩이고 약 11일. 그리고 N후의 시기에 냉습해 지지, 냉습 아시겠죠? 찰냉자, 습하다. 그건 찹고 습한 수분이 많은 이런 조건이 안 되게 해라. 먹인 뽕잎은 누의 크기의 2, 3배로 크기로 잘라주라. 그러니까 어리니까 한 1cm 뭐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냥 뽕잎을 던져주면 뭐 잘 안 먹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잘라서 예, 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면은 이게 먹이를 오랭 때 가장 많이 먹습니다. 전체의 80%를 오랭 때 다 먹습니다. 그때는 이게 잘라주다가는 이게 세월 다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자, 가지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잎을 쭉 두루루 훑어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도 그것도 귀찮다 할 때는 가지를 잘라서 그냥 던져줍니다. 그 가지뽕치기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령이라면은 네. 얼마 정도일까요? 실이 오령의 만배가 자,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알에서 이제 깨어났죠. 그래 1령 하는데 보통 3일이 걸린다 했죠. 그럼 며칠입니까? 15일. 알에서 15일. 그죠? 그러면 온도에 따라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15일에서 17일 정도에 만배가 자라버립니다. 네. 대단하죠? 감멍이 전혀 없으시네. 시험 치야 되니까 하겠어. 네. 대단한데 이게 혹시 옛날에 잠실 그 누에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정말 소리가 삭삭삭삭삭 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이 시간이 한데, 누에 똥 있지 않습니까? 누에 똥. 혹시 변비 있으신 분? 없으시면 그냥 갑니다. 자, 누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똥갈이 해주고, 그래서 애누이가 통과할 수 있는 망을 덮어주고, 이게 뽕잎 올린 누이가 이동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큰 누에는 사령과 오랭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오랭 때 뽕잎을 전체에서 80% 먹는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얘가 오랭에서 이제 실을 토해냅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을 이렇게 토사라 그럽니다.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꼬치를 이렇게 짓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막 짓고 있습니다. 가보면 우리 눈에는 그냥 있지만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다 짓봅니다. 뭐 솔직히 이틀 걸리긴 하지만 거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루 만에 다 짓봅니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데기 방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꼬치 지을 때는 온도는 23도, 습도는 70% 유지를 해주라. 꼬치를 짓고 약 15일 후에 얼음벌레로 우회해서 꼬치를 뚫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꼬치 짓고 15일,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얼음벌레는 나방이 되면 바로 짝짓기를 합니다. 산란수는 500개 정도다. 그래서 이제 사육할 때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에는 뭘 싫어한단 말입니까?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실 가보시면 뭐 하나 켜놨던 거예요. 오촉등 담아 그냥 옛날에 등 그냥 백열등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그 강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형광등, 지금은 LED 등이니까 뭐 LED 등 하나만 켜놔도 이 방에 하나는 그렇고 저쪽에 하나 여기 하나 작은 거 있죠. 그것만 해놔도 충분합니다. 너무 세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는 뽕잎은 시들지 않게 냉장고에 채소칸에 보관하고 령이 바뀌기 전 애벌레가 잠들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잠들 때, 밥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린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누에 나방인데 나비목입니다. 이것도 아까 호랑나비처럼 나비목이죠. 그죠? 누에 나방과입니다. 크기는 날개를 편 길이는 3에서 5cm 정도 수컷 기준으로 요게 앙컷하고 수컷이 모양이 다릅니다. 앙컷이 엉덩이 쪽이 두툼하게 큽니다. 전체적으로 커요. 수컷은 날씬하게 작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말씀드릴 게 많은데 어쨌든 그 정도 마십시오. 분포는 일본, 중국, 유럽, 열대, 한국 이런 종으로 나누고 있고 누에 치유는 어떻게 하냐면 누에와 함께 놀자 이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에서 4차례, 고창군에서 4차례 해봤습니다. 다 전북이죠. 그죠? 예. 누에야 너는 누구니? 누에야 뽕집 줄게. 너 목포대장이구나. 내 친구 누에. 목포대장은 몇 년대? 오랭대겠죠. 그러면 그 영별로 다 구분해가 먹는 걸 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설문조사 타액 알파 아밀라제하고 스트레스 감소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겠습니다.